지금은 비트박스를 취미로 하는 분도 많지만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한 흑인 음악이었죠. 그 시절부터 비트박서로 활동해오며 한국의 비트박서를 알려온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트박서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약하고 있는 라티노 씨인데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제 뭐 유튜브나 틱톡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비트박서로 활동하고 있는 비트박서 라티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바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뉴스에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활동명이 라티노 씨인데요. 독특하거든요. 굉장히 이름이 어떻게 짓게 된 걸까요? 제가 그 WWE라고 프로레슬링 있잖아요. 아, 거기에서 이제 지금은 좀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에디 게레로라는 그 프로레슬러를 되게 영웅처럼 존경을 했는데 그분이 활동할 때 닉네임이 라티노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런 닉네임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앞서서 그 비트박스가 생소한 시절부터 활동을 해오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 비트박스를 접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비트박스를 접한 지는 이제 1999년도에 그때 당시 개그 콘서트가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이제 개그맨 박성호 씨가 뭐 비트박스는 아니고 뭐 우막 이렇게 로우캅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 본 게 비트박스를 접한 거였고 이제 비트박스라고 정확하게 안 거는 이제 2002년도 3년도쯤에 개그맨 이제 정종철 씨랑 오지현 씨가 하시는 걸 보고 아 저게 비트박스구나 해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배웠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세대를 나누곤 하잖아요. 예, 예. 그 어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면 세대를 나누곤 하는데 라티노 씨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막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친한 후배가 아마 한 1.5세대에서 2세대에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제가 존재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렇군요. 또 이게 좀 어린 나이부터 이 음악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신나기도 하고 하지만 좀 비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장르가 좀 비주류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 이제 살았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없었는데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정모, 대회 이런 데를 참석하면서 이제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그러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학창 시절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그 비트박스 관련 이런 모임에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 비트박스라는 장르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일단 어떻게 시작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가설은 흑인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랩을 이제 하는데 보통 이제 카세트에다가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 흑인분들은 가난하셔서 이제 음악을 이제 틀 수 있는 장비를 사기가 어려우니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한 거를 누군가가 이제 입으로 내기 시작한 게 비트박스의 유래다라는 이제 가설이 있고 네. 뭐 또 유럽에서는 이제 뭐 집시들이 뭐 이제 유랑하면서 만들었다 이런 가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흑인분들이 만들었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이 비트박스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는 잘 이제 모르겠는데 이제 비트박스를 처음 배우려고 이제 사이트 검색을 하면 초창기 때 힙합이 좋아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다음으로 다음 비트박스 카페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비트박스를 배울 수 있었고 사실은 이제 그때는 뭔가 보고 배울 만한 영상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한 영상이 뭔가 이제 게시물에 뜨면은 그 영상을 막 100번이고 200번이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시대에 살았고 이제 요즘은 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 또 비보이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있는데 비트박스 한국 아티스트들도 세계에서 위상이 좀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한국도 되게 전 세계적으로 비트박스 강국이에요. 사실은 뭐 프랑스도 강국이고 영국, 미국 여러 나라가 강국이긴 하지만 한국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예,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이제 비트박스 강국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 세계 대회가 또 일본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예.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번에 세계 대회가 이제 그랜드 비트박스 배틀이라고 이제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데 항상 해마다 열리는 대회인데 제일 큰 대회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이제 출전하는 이제 여러 후배들이 있는데 이제 윙이라는 친구가 있고 뭐 헬캣 그리고 다이스, 서펜트, 완드 이런 친구들이 참가를 하는데 아마 이 중에서는 이제 어떤 장르에서든 간에 한 명의 또 우승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 혹시 상금이나 이런 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상금은 제가 아직까지 정보가 좀 없어서 상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큰 대회니까 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또 라티노 씨를 모셨으니까 이쯤에서 비트박스를 좀 안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들려주실까요? 뭐 짧게만 해볼게요. 네. 네.
뭐 이 정도 그냥 이 우와.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시청자분들이 네, 깜짝 놀라셨을 것 놀라셨을 같습니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들으면서도 정말 신기한데 네. 입 안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좀 방금 내신 소리 몇 가지를 좀 예로 들어서 예. 어떻게 내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막 용어를 섞어서 전문적으로 다가가면 초심자분들이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방식이 발음으로 알려드리는데, 발음으로. 자 이제 부치카치라고 있어요. 북치카치. 예, 북치기 박치기 그건가요? 예, 북치기 박치기 좀 응용이 된 건데 이제 어. 북치카치라고 하시면 좀 더 편하세요. 아. 처음 하실 때 그냥 발음 섞어서 북치카치 북치카치 이렇게 어. 좀 약간 아. 편안하게 발음 섞어서 연습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발음이 빠지고 좀 더 이제 절도 있게 바뀌어요. 그러면 아. 목소리는 빼고. 목소리를 빼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다듬어지면은 이게 완성형이죠. 이게 오, 많이 다듬어진 것 네, 같은데. 많이 다듬어야죠. 그죠? 네. 중간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입 안에 공기를 머금었다가 이렇게 내뱉는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입에 어느 정도 공기를 살짝 머금고 그 이제 압을 이용해서 입술로 순간적으로 팡 터트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아니 저도 사실 비트박스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서 그죠. 그 어느 정도 소리는 알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그 어떤 이렇게 뿌르르르 하는 소리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건 어떻게 내는지 좀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거요. 네. 이게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떤 뭐 이렇게 지퍼 소리 같은. 아, 이런 거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입술의 한 방향을 정해서 네. 그 공간을 굉장히 좁게 만들어야 돼요. 아. 바늘 구멍처럼. 이제 그 구멍을 향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제 입술이 이제 비벼지면서 이렇게 나는 건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 좀 넓다 그러면은 두꺼운 소리가 나는 예, 거고, 예. 얇으면 이제 얇은 소리가 나는 거고. 아, 근데 이게 그렇군요. 소리다 보니까 사람 생김새, 입 모양에 따라 좀 소리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소리의 정석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정석이라고 하면은 약간 비트박스를 낼 때 좀 인위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박스를 좀 못하시는 분과 잘하시는 분의 특징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못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발음이 좀 많이 나요. 아. 예를 들어서 부디트프캉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네. 이제 많이 나오고,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약간 쓸데없는 소리가 많이 배제되고 딱 완전 이제 더 악기 같네요. 더 악기처럼 네. 이제 내려고 하는 게 좀 더 어. 정석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얼마나 사람 같지 않게 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여기서 실력이 판가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낼 줄 안다면 네. 그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입 안에 지휘자까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혹시 비트박스도 뭐 보고하는 악보 같은 게 있나요? 원래 이제 악보 개념이 있는데 비트박스에서는 그걸 족보라 그랬어요. 족보. 예, 그래서 뭐 이제 적어서 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한 15년 전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내는 소리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을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족보라는 개념이 사라졌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이런 공기가 또 있었나 싶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라티노 씨가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앞으로의 목표나 꿈에 대해서도 좀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삶의 모토가 베풀며 살다 죽자가 제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가지를 해왔지만 제가 어떤 거를 하게 되던 간에 그 방향성대로 가면서 이제 뭔가 목표를 이뤘을 때 누군가에게 베풀기 되게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베푸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트박서 라티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